전 부평감 노종면입니다. 강두영 차관님, 앞선 네. 박정훈 의원님 그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이게 반도체에만 특별히 필요합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뭐 인공지능 쪽에도 필요하다고 네, 판단합니다. 그렇죠. 예. 바이오는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산업 분야별로 예외가 필요하고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논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를 특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지 실태 조사하고 거기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반도체 특별법 하나 개정한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아마 산자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연구개발 분야의 유연성 제고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안을 마련하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자. 환노에서 하자. 이겁니다. 반도체 특별법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갑자기 원래 없었던 반도체 부분만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바꿔놓고 지금 정치 공세하는 겁니다. 언어 도단, 본질 호도, 왜곡.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고 123 비상 계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다툼이 없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가지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안별로.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불러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판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겁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을 내란 수괴라고 하면 다른 기소된 피기소자들도 죄다 범죄자로 불러야 된다. 이런 피상적인 형식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문제면 이재명도 문제야. 이런 식의 오류를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다른 반론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원천 봉쇄의 오류입니다. 이런 거 안 배우셨습니까? 공직자라면 당연히 배척해야 될 그런 논리의 함정이고 오류들인데 장관급 공직자라는 자가 국회의원이 묻는다고 얼씨구나 좋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하는 이런 인식 참 안타깝다는 말 이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도현 차관님께 여쭤보죠. 알뜰폰 정책의 목표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맞습니까? 네, 거기다 시장 경쟁 활성화도 포함됩니다. 네, 저렴한 요금제가 기본이고 신뢰받는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알뜰폰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요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저렴한지 PPT 보시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KT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 요금 평균가. 이게 퍼스트 모바일이 KT망을 활용하고 있어요. 데이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퍼스트 모바일의 요금이 7기가 기준으로 하면 60%가 높고요. 15기가 기준으로 하면 73%나 높습니다. 이게 요금만 높은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PPT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데 제공처를 한번 보십시오. 제공받는 자, 광화문 온, 리더스 프로덕션, 자유일보 쭉 가다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나오고요. 자유마을이 나오고요. 대국본 등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전광훈 집단이에요. 이게 통신업체가 개인정보 동의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과기부에서 알았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정무위에서도 개보위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최근에 보도가 나오면서 그것도 아시죠? 예, 그까지는 모르시는군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광훈 집단과의 특수관계인 것으로 의심이 돼서 주주명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전한나라는 개인이 36,000주, 이게 60%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리더스 프로덕션 20%, 광화문 온 20%. 전한나 씨는 정광훈 씨의 딸입니다. 리더스 프로덕션, 정광훈 교회 대표 목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영한 목사.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광화문 온, 정광훈 교회 목사, 또 다른 목사 김대한 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광훈 계열사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상한 영업도 보입니다. 퍼스트 기부 10이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예, 기부가 포함되어 있는 요금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기가에 38,000원. 아까 보여드린 퍼스트 모바일 기준으로 해도 한 3배 이상 높은 가격이고요. 평균가 대비하면은 4배, 5배 높은 가격입니다. 자,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품 가입시키는 거 가능한 영업일까요? 가능은 하죠? 요금제가 있다면 네. 단 그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건 가입자와 그 사업자끼리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기관이냐 하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고객을 유치했으니까 10억 초과되면 행안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10억 이하는 서울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사례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는 관리 책임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은 개인을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등록 요건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의 고가 요금에 대한 문제에 거짓이나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금지행위로서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 아까 주셨던 말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본인 확인에 관련해서 이 업체의 과거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일부 있어서 신용명을 안 거쳐서 일단 영업정지를 매긴 바가 있고 지금 사례하고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기부 차원의 대응 가능한 방안을 정리해서 의원실에 주시고요. 그리고 방통위 사무총장님, 네, 아까 요금제와 관련해서 방통위 소관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예, 일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예, 12.3 계엄 관련해서요. 단전단수가 있었고 방송사에 대한 건물 도면 요구가 있었다. 수방사에서 확인하셨죠? 오기 전에. 확인 못했습니다. 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쁘십니까? 바쁩니다. 업무 보고 안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안건 알겠습니다. 처리하기로 저기 바쁩니다. 담당 국장 준비하십시오. 업무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업무 혜택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이용자 정책국장님 혹시 이용자 정책국장님 오늘 그 회의가 있어서 저 오후 참석 예정인데요. 오후 참석 오후에는 예정. 참석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요. 그 알뜰폰 관련해서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서요. 혹시 이진숙 위원장에게 이거 보고했나요? 방통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기 전에 보고됐나요? 예, 보고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은 이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혹시 정광훈 씨 잘 아십니까? 화면에서만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극우 집회 때 모릅니다. 만나거나 모릅니다. 그런 모른다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가지고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했나요? 이게 그 약관이나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십니까? 약관 자, 잠깐만요. 약관과 다르게 알뜰폰 된 사업자에 것이 대한 있으면- 이용자 이익이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유마을 가입, 2번 포스트 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참여, 선교 가입, 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강화문 온 앱 설치 및 가입. 6번 보면은요. 6가지 조항 가입자 제3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제공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아직 안 됐다 이거죠? 이게 약관이나 요금 관련해서는 과기부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과장 광고는 공정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했죠? 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저희 소관 예, 사항이 허위 아닙니다. 과장 광고로 인해 이용자 이익이 침해된다라고 한 방통위의 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 그 그리고요. 공정위 소관입니다. 질문하지 않았고요. 알려드리는 거니까 보고를 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담당 국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국장에게 제가 받을 거고. 저기 성관이 사무총장님, 네. 앞서 유튜브 나가서 답변할까요? 네, 나오세요. 네, 나오십시오. 세우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유튜브 관련해서 부정선거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4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구글에게? 네. 성관이가? 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돌아왔습니까? 지금 문제가 됐었던 중국인 그 사건은 네, 그 포함해서. 예, 미국 그 국익도 문제가 돼서 바로 저희 주장을 수용해서 근데 그게 계속 삭제를 돌아다녀요. 유튜브에 네. 계속 살아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 네. 성관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예, 형사 계속적으로 예, 처벌에 계속적으로 대한 걸 제기를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그 구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구글이요? 네. 관련 법상 그 구글을 어떻게 제한하는 그런 조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 그 국내법이 미국 본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까? 저희 내부 검토입니다. 성관이 내부 검토해서 그 결론을 아니, 성관이 내부 검토 다 법조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구글의 가이드라인 알고 계시죠? 네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계속 요청하십시오. 네, 몇 그렇게 하고 건을 있습니다. 요청했습니까 지금까지? 뭐 저희 나름대로 몇 건을 하고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그 건수는 확인해서 아직- 네. 서면으로 답변을 오후에 들어가시더라도 사무처를 네, 통해서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실에 보고하도록 구글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구글 김경훈 대표님. 그 구글이 정치적 관점 관계없이 지침은 일관되다. 본사와 한국 동일하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폭력물에 대해서 왜 반대하십니까? 저희가 폭력을 선동하거나 폭력이 나오는 영상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문제 없음으로 지금 답변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서 문제 없음으로 해서 그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브가 영상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그걸 왜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오늘 구글에 지금 문제됐던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테러를 한 사람이 15년의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상에 몇몇 유튜브에 대해서 그 가벼운 부상이다라고 했던 그런 대목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문제 없음으로 다 받았어요. 혹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검토팀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가 오지는 않고 검토팀에서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증인으로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구글이 폭력물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자료도 요구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나오셨다는 얘기는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만 모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두 계속해서 번째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성관이가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 다양한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를 계속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정강훈 TV에서 이재명 죽여라 내지는 손현보 목사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지금 계속 있어요. 이것이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글은 취할 조치가 없는 겁니까? 가이드라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뭐 해야 되는 혐오 거잖아요.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조치를 안 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다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동일한 가이드라인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만 받고 계시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그 유튜브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오후에 제가 더 추가를 질의할 때 그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인지를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후 되기 전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를 상세히 보고 받으신 뒤에 지금 답변하고 일치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게 이상합니다. 지금 그런데
제 권한이 아니고 저희 검토팀은 상당히 아니 구글 독립적으로 한국 되어 대표 있습니다. 아니십니까? 구글 한국에서 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하게 돼 있고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성관희 사무총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김종인 증인, 장경식 증인, 그리고 김준희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증인과 장경식 증인 나와주시죠. 화면 띄우시죠. 김종인 증인. 네. 저 시작하겠습니다. 류일임의 동생 류희목이 2023년 9월 5일 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톡 보이시죠? 네, 네, 당사자죠? 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보고서 작성했죠? 맞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옆에 있는 전 종편 보도채널 팀장인 장경식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장경식 증인께서는 김종인 증인으로부터 보고서 보고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장경식 팀장이 류일임 증인에게 보고하러 간 사실까지는 김종인 증인 알고 있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경식 증인, 김종인 증인에게 받은 보고서 류일임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죠?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김종인 증인 네. 보고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한다는 사실을 김종인 증인에게 혹시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직원 입장이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쭤볼게요. 보고하러 갔다 와서 장경식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그동안의 증언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요. 여러 차례 과방에서 보고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증언을 바꾸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작년 6월, 7월, 9월, 10월 총 5차례 현안 질의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수사기간 이전에 과방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류일임 위원장이 장경식 단장 과거 장경식 단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단장에게 류일임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2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 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박정영 감사실장 계십니까? 예. 지금 들으셨죠? 예. 네, 재조사하세요. 관련 사건 재조사하세요. 들어가세요.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답변하십시오. 재조사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지금 이 순간. 제가 알기로는 이 시점을 관련해서 권익위에 저희가 조사 결과는 통보했고요.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잠깐만요. 생각하고요. 방심위 차원에 조사하십시오. 방심위도 일하라고요, 감사실장님. 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완전히 다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김종인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 구글 부사장 면담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류일인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난 적 있죠? 네. 네, 근데 그 부사장이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 삭제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표현을 프라미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이크 슈어라든지 커미트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따라서 당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출장 전에 준비해간 초안과 또 이제 위원장께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준 초안에는 초안이 두 가지 초안이 있었는데 그 초안에는 이제 약속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은 없었던 거고요. 네. 류일인 위원장이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증인에게 줬다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구글 부사장 면담 때 민망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류일인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테이블을 쳤잖아요. 맞죠? 그 이제 부사장이 그 신속 삭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확약을 하지 않으니 류일인 위원장이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렇죠? 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글과 우리가 구글에 협조할 사안이 많잖아요. 방심위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구글 측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가 그 한국 법인에서 왔었고요. 예, 그 당황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들어가셔도 좋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경식 증인도 류일인 위원장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장경식 증인의 저 증언이 민원 사주, 청부 민원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경식 증인은 지금 하신 이 증언이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이진숙 위원장 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이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자, 방통위 판결문 찾아봤습니까? 예. 없죠? 아니 기각 의결에 그런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한글 독해가 그렇게 안 돼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조성은 처장 마이크 받으세요. 그 위원장이 말하는데 안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훈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판단들은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이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판결? 없죠. 제가 아니, 저희가 가만히 법적 계세요. 판단을 받은 가만히 것을 말씀드린 계세요. 겁니다. 제가 지금 조성은 처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이전에도라는 말을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조성은 처장? 답 못하겠죠, 곤란해서. 1월 23일 이전에 이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런 판단 받은 자료 가져와라 이거였어요. 자료 못 찾았다고 하죠? 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원장께서 이전에도라는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에 대하여 아까 누군가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과 통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결정하고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했죠? 네. 제가 방통위 설치법 제1조 2조 드렸죠? 예. 거기에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아니야, 해주셔서 있습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있습니까? 이 공정한 법에 있습니까? 방송 환경에 걸치는 법에 겁니다. 있습니까? 공정한 방송 법에 환경. 있습니까? 제가 그 법의 조문으로 낭독을 있습니까? 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런 말 방통위 하지 마시고 설치법에 법에 대해서 있냐고 설명을 드린 물었습니다. 겁니다. 법에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이 법의 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 환경, 공익에 부합하는 방송과 통신 환경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공정한 방송이라는 단어가 있냐고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정 방송이라는 용어를 그럼 자제를 없다고 합니다.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법조문을 읽은 것이 아니라 아니 설치 방통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어서 틀렸다는 설명을 얘기를 드린 하고 겁니다. 있는 겁니다. 공정한 방송 환경 조성이라는 말과 공정한 방송이 방통위 설립 취지 목적이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제가 이 방통위 설치법까지 뽑아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불법 탄핵이다 이렇게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거에 수긍하는 취지로 하는데요. 헌재 이진숙 탄핵안 4대4 기각 수용합니까? 기각 판결 수용합니까? 인정합니다. 네. 1월 23일 헌재가 국회 이진숙 탄핵은 적법하다. 기각은 4대4. 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8대0 판결. 인정합니까?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라 인정합니까? 헌재가 답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합니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저는 제 기각 판결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기각 판결만 수용하고 본인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적법하다는 건 수용 안 합니까?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인정하냐고 묻는 거예요. 왜 본인 헌재가 본인 탄핵을 기각하면 그건 수용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헌재가 국회 이진숙 탄핵은 적법하다고 8대0으로 판결하면 그건 인정한다는 말을 못 합니까? 그 판결 나온 거 답변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헌재 판단 인정 안 합니까?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이진숙 탄핵안 4대4 기각 인정한다면서요. 그거만 인정합니까? 헌재에서 탄핵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제가 이 인정 안 자리에서 합니까?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본인이 기각돼서 돌아오는 그 내 입맛에 쏙 맞는 건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고 국회에 이진숙 탄핵은 적법하다 이건 8대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지 안 하는지 말을 못하겠다는 저런 법적 인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네. 누가 그만하자고 했죠 지금?